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연준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 국내 증시 영향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스트라 자산운용의 김장렬 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먼저 그 시작 흐름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난 설 연휴 마치고 1월 25일 어제장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도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증시 흐름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쉬고 어저께 장이 열렸죠. 예.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캐치업을 해야 되니까 네. 어저께 한 1.5% 오르고 코스닥도 2% 올랐는데 오늘도 지금 한 1% 오르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한 2% 중반, 2% 중반 3%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예, 시장 미국보다 좀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네. 그 컨센서스 잡힌 것 같아요. 아하. 미국 따라가는 정도는 따라가고 네.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더 갈 수도 있고 이런 컨센서스가 잡혀가지고 좀 바닥에서 따지면은 12월 말 대비했을 때 꽤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15% 20% 오른 것 같은데 좀 그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말에 나왔던 그때 고점 그 부근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맞아요. 2,400 안착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갑자기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를 멈출 거다. 네. 상승을 인상을 그 얘기가 컨센서스가 되면서 그 기대감이 좀 그쵸. 커졌습니다. 다음 주에 2월 2일 날 25pp 하는 건 거의 99%가 다 동감하는 건데 예. 그리고 나서 3월 중순까지 쉬잖아요. 그 사이는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그 때까지는 확실히 인프라가 다시 올라가거나 예. 아니면 경기 침체가 말도 안 되게 심각한 넘버가 한 살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예. 전쟁도 지금 오늘 보니까 그 독일제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레오파드 2 네. 드디어 이제 독일이 허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렇게 되면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그렇죠. 조금 더 커지게 그렇죠. 되는 올라오고 금리는 멈추고 예. 경기 침체는 생각하지 않고 그럼 끝이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대형주를 사는 거예요. 네. 그 반도체라든지 금융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한마디로 위험 자산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심리가 늘어났다. 아하. 그럼 한 3% 오르는 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예. 보는 것 같고요. 물어보고 마시죠.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눈도 많이 내리다 보니까 지금 목이 메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목이 메어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강세 흐름 그래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첨언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연결돼서 네. 미국보다 뒤처지지 않는다. 공감이 됐고요. 오늘 보니까 2차 전지가 많이 오는데 네. 결국은 테슬라가 가격 인하 효과가 오늘 실적 나왔죠. 예. 서프라이즈한 거 없는데 일단 올해 판매 대수를 180만 대 했으니까 네. 물 한 모금 더 하시죠, 공대님. 오늘 많이 맺히시는데. 자, 코스피 코스닥 상황, 국내 증시를 잠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 설 연휴 동안에 잠깐 멈춰있다가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한 번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흐름들이 몰려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내려가면 어쩌자 걱정됐을 텐데 오히려 지금 잘 올라가는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해 주셨던 연준의 긴축, 이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로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황, 국내 증시부터 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이야기 전해 주실까요? 네. 반도체가 한번 예. 흘러갔고 오늘 예. 보니까 2차 전지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렇습니다. 2차 전지는 고퍼인데 테슬라가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니까 2차 전지가 좀 쉬었는데 오늘 올라가는 거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은행주, 반도체는 이제 그 투자 줄이는 거,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된 거 대응을 한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아직 공식화 안 했지만 다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는 하이닉스가 아주 가열차게 올라갔고 예. 오늘은 이제 2차 전지도 우물우물하다가 다 올라갈 게 없는 거예요. 네. 반도체하고 은행 가고 이제 여기저기 올라가다 로봇도 보니까 가고. 그동안 가장 좀 진둘려 있었던 그렇죠. 그 큼직한 마청들이죠. 반도체 2차 전지까지 같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먼저 오는 게 뭐죠? 리오픈이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로봇주. 이런 건 좀 잠깐 쉴 수 있고. 하지만 장을 다시 추세적으로 2,300으로 내려가기에는 이거는 좀 달라졌다, 상황이. 금리 인상이 멈출 수 있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되나 보니까 주가가 라지캡 중심으로 올라가고 돌아가면서 그게 이번 주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 실제 그 FOMC 미팅이 나오거나 네. 삼성전자가
정확히 캐펙스나라든지 전략을 발휘할 때는 오히려 이때 단기적으로 이 실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중요한 거는 반도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테슬라 주가 그 실적 그 정도 놀라운 게 아닌데 네. 2차 전지 주식이 결국 바닥 다시 피킹 바닥은 아니고 올라왔는데 잠깐 쉬었는데 다시 피킹한다는 것은 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어제까지 외국인이 한 5조 샀잖아요. 네. 거의 뭐 70, 80%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다는데 다시 2차 전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글쎄요. LG 엔솔까지도 가고 네. 다음 주에 그 오버행 이슈인데 그런 분위기로 하면 2월 초까지는 큰 흐름이 대세가 꺾이기는 어려운 그런 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흐름을 짚어드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참 잘 가고 있죠. 미국 증시 따라가는 영향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반도체와 전기차 사실 지금까지 국내 증시를 뭐 떠받들여 줄 만한 아주 큼직한 섹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많이 힘겨워했다가 지금 좀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도 지난해 어려운 증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증시를 그나마 좀 받쳐줬던 쪽이 전기차였는데 연말에 좀 흔들렸죠.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휘청했던 테슬라 쪽에서 올라오면서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역시나 시장에 반영이 큼직하게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와 2차 전지, 전기차의 강세 아주 긍정적인 흐름인데요. 일단 이번에는 또 국내 증시에 뒤에 이어서 미국장의 흐름도 같이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의 영향이 뭐 워낙 크니까요. 일단은 미국장 잘 올라가다가 24일, 25일에는 뭐 지수 자체는 약간 좀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주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난 추석 연휴 기간과 오늘 새벽까지 네. 미국장을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프를 한번 띄워볼까요? 예,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젠 파란 게 있고 예. 빨간 게 있는데 파란 거는 12월 말, 네. 지금 한 달 안 되게 간 건데 이 중간에 맨 밑에 보시면 나스닥과 다우가 네. 별로 안 나스닥이 얼마야? 12% 올랐죠. 예, S&P나 다우는 한 자릿수. 네. 근데 여기 한국의 코스피는 좀 더 비슷하게 올랐잖아요. 13%. 그러니까 네. 한국의 코스피가 나스닥이나 다우보다는 아웃퍼폼한 거예요. 네. 나스닥은 S&P보다는 S&P하고 다우보다는 아웃퍼폼했고 나스닥 비슷하게 갔으니까 한국 시장이 손절한 거죠. 예. 거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었던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달 전 대비했을 때 하이닉스는 무려 이게 몇 프로예요? 거의 30% 네. 올랐잖아요. 아하. 삼성화도 한 20% 오르고 예. 보세요.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른 요 파란 차트가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예. 나스닥 어디 뭐 테슬라, 인텔, 마이크론 뒤지지 않잖아요. 유일하게 뒤진 게 뭐냐면 더 셌던 게 엔비디아 거의 40%, 네. ASM은 30몇 프로. 엔비디아가 뭐죠? 이제 그 챗 GPT 해가지고 네. AI 그 채팅하면서 나오는 거기에 CPU가 핵심이 엔비디아에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최근 AI 네. 반도체 인기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조그만 주식이 뭐 한 배, 두 배 올라가지만 네. 엔비디아 주식 이 시가총액이 저 큰 종목이 가장 큰 회사인데 네. 600조, 500조 되는데 아하. 그 회사가 지금 한 달 남짓 40% 올랐어요. 예. 그다음에 어저께 실적 발표한 ASML 반도체 장비 시장 넘버원 예. 이 300몇 조거든요. ASML이 이게 삼성전자랑 시가총액 비슷한데 ASML하고 엔비디아는 너무나 압도적으로 올랐고 네. 거기에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거는 얘네들의 잠재력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도 전체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20, 30% 오르는 바람에 전체적인 코스피가 그 10몇 프로 올라서 네. 미국보다 안 뒤졌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더 가려면 뭐가 가야 되느냐? 여기 안 간 주식 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예. 뭐 인텔도 올랐습니다만 애플도 많이 오르잖아요. 상대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굉장히 좀 적어 보여요. 네, 그래도 오르긴 올랐는데 그런 주식이 좀 덜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식이 더 맞춰주거나 애플이 다음 2월 2일 날 네. FOMC 미팅 할 때 실적 발표할 때 한번 치고 나간다면은 전체가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아하. S&P, 나스닥이나 S&P나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이 잠깐 2월 2일을 기점으로 잠깐 쉴 수도 있는데 우리 2월 2일까지 우리도 지금 보면 미국이 쉬면은 조금 네. 쉬는 모양을 보이는 정도로 갈 것 같죠. 따라가는 형태로. 그렇죠. 왜냐면 여기 하이닉스가 이 30% 올랐는데 마이크론하고 비슷하고 아까 ASM 찍잖아요. 네. 하이닉스 좀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다른 거랑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뭐 하이닉스 올라온 걸 다시 10% 빠진다 이런 모멘텀은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워낙 빠져갖고 요거는 차이가 굉장히 12월 크군요. 8일 기준이에요. 12월 8일. 예. 12월 8일하고 12월 30일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연초에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주식은 조금은 테슬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주식도 많이는 안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가 받쳐주냐.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올라가느냐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외국은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얼마나 쳐주느냐에 따라 갖고 장이 전체적으로 더 갈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난 한 달 12월 30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반도체가 압도적이었고 한국도 같이 갔다. 예. 여기 빨간 줄을 한 12월 8일 한 거는요 뭐냐면은 네. 12월 8일 뭐냐 그 챗 GPT라는 그 AI가 예. 11월 30일 날 오픈하고 100만 명이 가입 써봤다 이거죠. 네. 100만 명 했다는 날짜가 그 12월 5일인가 그러고 그게 기사화된 게 12월 8일이에요. 아. 그래서 챗 GPT 우리가 예. AI의 어텐션이 본격화된 것이 아마 빠른 사람은 12월 8일부터 했기 때문에 네. 12월 8일부터 해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앞선 게 뭐죠? 하이닉스, 마이크론, 엔비디아, ASML이 네. 확실히 20%고 나머지는 뭐 그냥 소소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반도체주가 가고 로봇이 갔고 2차 전지까지도 순환 매정으로 한 번 더 가자. 이런 네. 분위기가 형성돼가지고 장이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저기 AI 그 책 관련돼가지고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 네, 한번 보죠. 지금 뭐 흐름이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모습이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우리 증시 근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지금 뭐 IT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바로 또 이제 눈에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좀 기대가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이 나온 게 2007년이었죠. 네. 보시면은 상당히 오래됐네요 어느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신 게 2011년. 네. 12년 전인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 지금 난리치는 그 챗봇 있잖아요. 네. 챗봇이 오픈 AI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챗 GPT? 네, 챗 GPT. 근데 그 오픈 AI라는 회사가 설립된 게 2017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2017년이고 2017년이 16년 다음이니까 10년에 알파고 네. 16년이죠. 아 그렇죠. 16년에 알파고 있었죠. 네. 그리고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유발 하랄이라고 예. 이스라엘의 유명한 호모사피엔스 쓴 저자가 인간이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인간은 신격화되고 싶어한다. 네.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안 죽는 거, 불멸한다. 네. 그다음에 행복하고 싶다. 몰입하는 거. 맨 마지막이 뭐냐면은 중요한데 인간은 신격화되기 위해서 모든 걸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다. 네. 이 세 번째 모든 걸 컨트롤한다는 개념에서 AI 초인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초인간. 10년에 쓴 대역작의 예, 예. 호모데우스라는 고 책인데 알파고 나와서 고 시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뭐죠? 오픈 AI. 네. 그게 설립된 것이 자체가 그때는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투자했는데 그게 네. 17년이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네. 자율주행차 관련돼 가지고 웨이모도 구글에 있지만은 뭐 다른 회사도 있어요. 포드하고 GM이 합작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뭐 이렇게 또 스타트업 만들었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문을 닫았는데 자율주행 트럭 같은 거 하기 위해서 그것도 다 17년이에요. 아,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건 예. AI가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개념에서 16년, 17년에 시작을 본격화한 거예요. 아 그때 뭔가가 크게 분기점이었군요. 그렇죠. 네네네. 그게 한 5, 6년 걸려갖고 이제 작품이 나오는 건데 그게 마침 어느냐 17년, 18년, 19년, 20년 해보세요. 코로나 있기 전까지 네. 이 미국하고 유럽 막 싸우고 난리 쳤잖아요.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혁신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IT 아직 안 나왔고 그렇죠. 쿠킹이 되고 있었던 네, 거고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맞고 네. 있는 거 팔고 그러다 이제 됐잖아요. 그때쯤 되니까 5, 6년 지나고 나니까 그 5, 6년 전에 씨앗을 뿌렸던 자율주행이건 AI 챗봇이건 예.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아하.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2016년 알파고 이후 2017년에 오픈AI도 생기기도 하고 그때쯤 눈을 뜨기 시작했고 새로운 시대가 스타트업 그러다가 쭉 쌓아왔다가 이번에 챗GPT라는 새로운 뭔가가 이제 발화가 시작됐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홍보를 하느냐? 네. 이건 보시면은 어떤 신제품이 IT의 뭐 서비스건 어떤 프로덕트건 이렇게 나왔을 때 나오고 나서 한 100만 명이 사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네. 넷플릭스는 3년 넘게 걸렸고 네. 페이스북은 1년이 채 안 걸렸고 페이스북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빨랐었네요. 그럼요. 1년이 안 돼서 100만 명이 사용하고 예.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100만 명 이제 팔게 된 것이 2.5개월. 아, 이게 정말 2.5개월 만에 100만 명 저렇게 빨랐나요? 네, 그렇죠. 챗 GPT가 나온 게 작년 11월 30일 나와서 예. 11월 5일인가 6일이 단 요 시간을 하면
0.17개월. 0.17. 이게 시간이 한 주가 안 걸린 거지.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밤에 뉴스 나온 것이 챗GPT가 100만 명 됐다잖아요. 12월 5일에. 예. 지금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 어제 기준인가 1000만 명 됐다. 100만 명하고 지금 1000만 한 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한 달 좀 더 됐죠. 1000만 명이 지금 한 달밖에 안 걸립니까? 내가 아침인가 새벽에 뉴스를 본 것이 챗GPT가 뭐 1000만 명 돌파했다. 네. 이 속도라는 것이 와, 이거 혁신하고 아이폰보다 훨씬 빠른 그렇죠. 속도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지금 혁신이 어떻게 나오냐 했을 때 1997년도에 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ink different. 네. 다르게 생각하라. 그리고 나온 게 25년 뒤에 20년 지난 다음에 20년 아니구나. 10년 지난 다음에 2007년도에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인 아이폰 나온 거죠. 정말 다른 생각이 나왔던 거죠. 상품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혁신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뭔가 달았을까. 우리가 MP3 하다가 아이파드 거기에 혁신 놀라 자빠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휴대폰 하다가 스마트폰 하다가 제대로 된 스마트폰 그렇죠? 이렇게 노키아를 제끼고 삼성도 제끼고 나온 게 2007년도 2010년도 사이에 나온 아이폰인데 한마디로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자극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번에 챗GPT나 오픈 AI의 그다음에 오늘도 보니까 어저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슷한 걸 또 막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의 본성을 건드린 그런 프로덕트나 서비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친구들이 갑자기 많이 달려들고 왜 달려들까? 와우 이거 없던 게 갑자기 튀어나왔네. 뭐지?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죠. 와우. 네. 왜냐면 인간의 본성은 흥분하기 좋아요. 아, 그렇죠. 흥분하기 좋아하기 전쟁도 하고 그런 거예요. 흥분하지. 예. 평화는 재미없거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생산적으로 할 때는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이게 뭐지? 없었던 새로운 기능과 그런 게 와우한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가슴이 뛰는 거 아닙니까?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이폰 다음에 있었냐 최근에 없었잖아요. 네. 예. 뭐 카메라 바꾸고 뭐 바꾸고 뭐 자율주행차는 뭐 전기차는 좋긴 했지만 제대로 된 거는 자율주행차가 와야 돼. 자율주행차는 그 테슬라가 뭐 한다고 레벨 2, 3, 4 한다는데 실패 느려졌잖아. 아직 뭐 많이 가야 되죠. 자율주행차가 와후의 정점인데 아직 안 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폰 하고 나서 뭐 무슨 XR 기기 뭐 가상현실 하는데 그것도 뭐 디스플레이가 뭐 좀 그렇고 분명히 있거든요. 다수가 지금 와우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와우한 제품이 이번에 이제 간만에 나왔다. 네. 그리고 그것이 뭐야? 사람들이 사용할 때 굉장히 편하다. 아, 편안함도 그렇죠. 대학생들이 그냥 논문 쓸 때 찾기 좋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앵커님도 저도 그렇고 뭘 찾으려 하면은 검색하려면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내재된 게 없으면은 그 경쟁력 지수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치면은 그냥 대학교 논문을 써줄 수 있을 정도니까 레벨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알파고처럼. 인간이 쓴 거랑 구별도 안 된대요. 인간이 굉장히 편안하게 하게 만들었어요. 이 두 가지, 이 에스터리스크한 거, 와우하고 편안함을 갖추면 일단 성공이다. 네. 그것이 아까 그 사람들한테 저번에 말씀드린 2.5%, 100명에서 2.5% 이노베이터가 쓰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13.5% 넘어가기 전에 주가는 확 뛴다 그랬잖아요. 이 어필이 요인에 맞았기 때문에 빨리. 그렇죠. 그리고 뭐 한두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그것이 냉장고보다는 스마트폰이 더 효과가 있고 세탁기보다는 와치가 더 있는 이유는 세 번째 거예요. 뭐죠? 과시욕구. 남한테 보여야 돼요. 약간 사치품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진짜 돈 많다고 과시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브랜드, 자기를 그런 입장에서 포지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보여줘야 되는데 남들이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탁기나 냉장고가 관찰이 됩니까? 아, 그렇죠. 그거는 혁신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에서 뭐 와우할 수도 있죠. 비스포크 뭐건 편안함도 있죠. 여러 소양한 게 있지만 왁 다오지 않고 과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TV는 다르죠. TV는 거실이니까 사람들은 뭐 어디 오죠? 거실 보잖아요. 그렇죠. TV는 눈에 보인다고. 그리고 뭐 찍어가지고 SNS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TV는 스마트폰보다는 못하죠. 안경보다 못하고. 그러니까 AR 글라스도 편안하게 돼 어지럽지 않아야 되지만 이게 패션하고 편안함. 가벼워야 되고 이런 게 다 갖춰지 아직 멀었다. 아, 요건들이 하나하나 좀 맞아 딱딱딱 떨어져야 되네요. 그래서 아이폰 다음에 뭐가 없어도 자율주행차 가야 되는데 자율주행차 2017년에 막 사람들이 한다고 했을 때 그게 22년 이 정도 작년 정도면은 레벨 3 정도를 와야 되는데 3&5 와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센싱의 문제 모든 문제 때문에 5G 통신의 문제가 안 됐거든요. 와우한 거 다음에 편안한 게 부족한 거죠. 그리고 남한테 과시할 수 있는 거 테슬라 차가 잘 팔리는 건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환경 생각한다고 자기도 그런 거가 갖춰지면은 이제 거의 한 6분 능선 온 거고
여기까지가 주가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2.5%, 13.5%, 그 다음에 16, 30 몇 프로 해갖고 머지어티에 얼리면 들어가면은 주식은 그 다음 뭐냐? 가격 싸움이 붙어요. 네. 가격이 엄청나게 싸가지고 제품의 라인업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네 가지인데 최소한 와우하고 편안한 게 왔는데 이번에 챗GPT가 그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핵심 칩이 누구? 엔비디아고 그러면 이벤츄얼리는 그건 반도체에 좋은 거고 근데 지금 반도체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사실 아니지만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거죠. 작년에 이제 LG 이노텍의 그 카메라 모듈 난리친 거는 네. 애플이 AR 글라스 또는 뭐 VR 헤드 그러면 카메라 모듈의 개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LG 이노텍이 성장성에 대해서 작년에 확 땡긴 거야. 근데 애플의 아이폰이 조금 연말에 못 팔리니까 네. 작년 4분기 실적이 내려가다 보니까 주가 가다가 미리 땡겨서 내려가는 거예요. 어쨌든 비슷한 건 와우하고 편안한 게 오기 때문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IT 주식을 볼 때는 이게 그런 게 충분한가라고 보면은 과열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실적이 나오는 건 1년 반 뒤다. 이번에 오픈 AI의 챗봇이 그런 혁신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인간의 본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호모데우스가 2016년에 쓴 거 이거 한번 네. 읽어보시기 바라요. 읽어보시는데 투자가들이 어려운 게 500페이지가 넘어요. 이거는 정말 맘먹고 읽어야 되겠네요. 휴가 내고. 네. 근데 결국은 아까 불멸, 바이오 잘 된다. 행복, 몰입은 뭐냐면은 사람이 몰입하는 건 마약 빠지는 거 말고는 게임이라든지 컨텐츠, 네. 흥미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이고 이 인간이 신격화 되는 건데 진정이 신성화되는 건 초인간이 되는 거. 초인간이 되면서 AI가 사람화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근데 사람들이 과연 그거를 어떻게 위험성도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책들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2016년 아까 말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다라고 생각이 돼서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AI 이 이슈는 물론 개별 종목에 무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엊그제 상한가라고 오늘도 가고 뭐 네. 레이노버도 있는데 좀 거품이 좀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수그러 들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향후 3년, 5년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고 유발 나날이 나오니까 약간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IT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죠. IT 관련 제품들 많이 보죠. 자, 그런데 이 제품들이 고객들에게 정말 어필이 될 수 있는가, 이 제품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가를 제대로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상당히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이런 인사이트가 있어야 앞으로의 전망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어떤 제품을 보더라도 앞서 인간의 본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와우 요인, 또 편안함을 느끼는가, 이런 요인들을 체크해 봐야지 거기에 부합한다면 이거는 괜찮겠다라고 안심하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꼭 같이 한번 챙겨 두신다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유리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 이번에는 체크포인트 주요 이슈들을 딱딱 짚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뉴스나 리포트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들 좀 체크를 해 주실까요? 네. 리포트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예. 하나는 기사 나온 것을. 네. 스마트폰이 안 좋잖아요. PC가 안 팔리고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두 번째 안 좋고 참고로 작년에 2022년도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 대수는 한 10% 줄었다. 네. 전년 대비. 근데 작년 많이 빠지고 네. 이것이 이제 코로나 때문이고 중국이 그 문을 닫고 그랬으니까 예. 중국이 리오프닝 했으면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왜냐면 스마트폰 시장이 줄은 거에 거의 70%는 중국이 줄어서 그런 거 그렇죠.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빠졌는데 반등이 그렇게 생각만큼 희망만큼 바로 이렇게 반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까? 네, 그런 뉴스가 어저께 리포트에 나왔더라고요. 예. IBK 증권사 리포트인데 뭐 수치를 얘기하지 말고 예. 우리가 스마트폰이 작년에 빠진 이유 중에서 2번 항목 코로나에 따른 지역 봉쇄 이것만 없어지면 다 되나? 그럼 13억 몇천만 개 1억 5천 빠졌는데 그것이 바로 올라오냐 이거죠. 뭐 경기 영향이 있겠지만 네. 두 가지 빼고 아닌 조금 더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최근 3년 사이에 좀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는 코로나 그게 아니더라도 네. 있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세 번째, 네 번째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건 뭐 같은데 삼성전자도 이제 최근에 그 중저가 모델을 좀 줄이고 네. 하이엔드 쪽으로 중심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폰도 뭐 프로 있고 플러스 있고 하는데 프로 중심으로 가고 왜? 그게 더 가격이 좋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나중에 수요가 다시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데 수요층 중에서는 어차피 고가를 못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고가를 못 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사고 싶은데 네. 내가 살라는 프로덕트 레벨, 가격 레벨의 제품이 줄었네? 그럼 선택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수요가 다시 올라와야 될 것이 덜 올라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업체들이 원래 그 수요라는 것은 자체적인 수요도 있지만 그 공급업체들이 제대로 된 제품을 막 공급으로 푸시해가지고 수요가 이게 인커리지 되는데 네. 그 라인업이 없어지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업체들이 선별적인 집중화하는 사람 많아요. 물론 이유는 있죠. 그렇게 해야지 부품도 부족한데 한정적으로 해가지고 단가를 높여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부메랑이 올라올 수 있는 그 중저가 모델에 대한 수요가 빨리 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10%가 마이너스였는데 그것이 다시 올라오는데 이 요인이 구조적으로 있다면은 생각만큼 빨리 안 오를 수도 있다. 네. 이게 첫 번째 이유인데 그럴싸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뭐 아이폰이 17년부터 17년까지 됐지만은 17년, 18년, 19년 오면서 카메라 말고는 특별히 뭐 폰이 엄청나게 신제품을 사야 될 정도로 광팬들이 있겠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길게 쓰거든. 왜? 혁신적이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거야. 24개월, 30개월, 40개월. 애초에 달 자체가. 그것이 어떤 한계가 코로나 전후부터 그것이 내재돼 있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지역 봉쇄를 풀었다 해가지고 미들 중저가 제품 자체가 없어졌네. 그리고 옛날로 달라갖고 폰은 좋은데 혁신적인 거 없어. 그럼 나는 조금 더 올해 3년 만에 안 바꾸고 내년에 바꿀 수 있어. 이거 밀어주면 교체 주기가 빨리 생각만큼 과거식으로 안 좁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설명적으로는 구조적인 변화가 이게 뭐죠? 코로나 때 잠재돼 있었다면은 단순히 코로나를 풀어갖고 위드 코로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밖에 나온다 해가지고 옛날하고 똑같은 사람이 10명이 수요층이 있었다 하더라도 10명 바로 사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명은 없어지는 수요가 될 수도 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좀 이슈죠.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뭐 여행 다니고 뭐 호텔하고 리오프닝 카지노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건 좋아요. 근데 상품은 아까 많이 이전에 많이 샀으면은 공백이 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시 올라올 때 그 오픈이 되면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중국이 다시 올라오면은 사면은 그러면 그게 MLCC, 삼성전기 이런 거 부품에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니까 올라온다는데 그 올라오는 반등이 이렇게 이만큼 줄었는데 그것이 다시 50%, 60% 되돌리는 속도나 각도가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내재돼 있다면은 그렇게 세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런데 그런데 보니까 주가는 미리 올라왔어. 어떻게 돼요? 이익실현 올라오지. 네. 그런 시기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이 친구가 적어놓은 것 같아요. 한 동감을 한 80% 하기 때문에 무작정 스마트폰이 그 코로나 때문에 회복이 그대로 된다. 네. 아쉽게 막연하게 이렇게 기대 안 된다. 낙관만 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주의를 기하는 좋은 리포트가 나온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저 자율주행 얘기했는데 웨이모 얘기했었죠. 예. 네네. 구글은 하면 저기 알파벳이 있는데 모회사인데 네. 알파벳이 지난주인가요? 12,000명을 감원한다 했어요. 네. 한 6%. 적지 않습니다. 6%. 12,000명 사람들이 잘리는 거 하는데 근데 보니까 뭐 광고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구글의 자율주행 사업부가 웨이모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거기서도 감원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율주행차는 대세인데 네. 감원을 시키면 어떻게 해?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보니까 그 자율주행차도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거기에서 트럭킹, 자율주행 트럭, 그 일반 상용차 말고 네네. 승용차 말고 자율주행 트럭이 있었는데 그 비즈니스 사람을 좀 줄인 거 아니냐. 트럭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나쁘게 봐야 되는 거야, 좋게 봐야 되는 거야. 물론 적자가 나니까 자율주행도 아까 승용차도 빨리 레벨이 안 가니까 네네. 얘네도 힘든 거 맞아요. 그러면 자율주행을 없애는 거냐? 그건 아니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거 큰일 났네. 현타라 그러잖아요.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포기하는 거냐? 뭐 그렇게 일단 웨이모는 트럭 프로그램을 없애는 거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드하고 폭스바겐 죄송합니다. 예. 포드와 폭스바겐이 같이 투자해서 자율주행차 관련 스타트업을 2017년에 한 회사가 있어요. 그게 아르고 AI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르고 AI. 네. 작년 11월에 문 닫았어요. 예.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자율주행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자율주행이- 생각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가 않네요, 정말. 그렇죠. 이게. 테슬라도 하다가 뭐 저기 이맘때 작년 가을 겨울 때
레벨 3 온다는데 택도 없는 거잖아요. 네네. 네. 어렵다는 걸 반증되는 하나 있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자율주행 트럭 회사가 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장돼 있어요. 투심플 이게 네. TQ나 투심플이라고 투심플 홀딩스라고 미국 상장됐는데 네. 주가가 최근에 2년 사이인가 20분의 1 돌아났어요. 20분의 1이요? 아. 그러니까 엄청 적자겠죠. 예, 예. 근데 이것도 좀 일찍 설립했어. 자율주행 트럭을 향해서. 네. 근데 뭐 족차 많이 났으니까 주가 빠졌을 거고 네. 최근에 25%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만만치 않구나. 정말 그 쉽지 않구나. 현타했는데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예.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 트럭 비즈니스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래서 치는 거지. 일단 한 가지를 체크를 하고 꼭 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얘네들은 이제 결국 뭐가 하려면 웨이모가 진정 만약에 트럭을 줄인다면은 예. 꼭 나쁜 게 아니고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로봇 택시라고 있거든요. 택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 일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로봇 택시 자원을 더 집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사를 같은 걸 이런 뉴스가 보더라도 아까 이런 거 그렇죠? 자율주행에 대한 의미는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미리미리 잘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뉴스였고 네. 실적 나온 것만 말씀드릴게요. ASML 이요? ASML. 뭐 마이크로소프트 나왔지만 그건 다 아시는 거고 네. 이 ASML이 오늘 같은 장도 1.7% 올랐어요. 네. 계속 올랐는데 이 주가가 PER이 30배 넘는 거거든요. 실적이 잘 나왔어요. 중요한 건 가이던스가 좋았어. 반도체 투자 안 한다는데 매출 실적이 좋은 거예요. 네. 컨센서스보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인 가이던스도 작년보다 매출 25%. 마진도 올라가고. 예. 웃긴 거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도 지금 자기네들의 고객, 삼성 하이닉스, 인텔, 뭐 TSMC 이런 게 얘네들 고객이란 말이에요. 예. 걔네 우리 고객이 PC 스마트폰 안 좋아서 힘들어해요. 데이터 센터도 둔화됐고. 예. 맞는데 산업연의 전장은 강해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이렇게 쫙 눈치를 딱 보니까 하반기에는 업황이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예. 왜 그럴까 보니까 내년도에는 반도체가 상승될 거니까 얘네 제품은 그 노광 장비라고 반도체 웨이퍼의 그 사진을 찍는 거, 네. 리스토그래피 노광 장비인데 너무 필수적인 과정이잖아요. 그거에 전 세계 넘버원이 그렇습니다. 대단한 이 회사인데 자기네 제품 만들려면은 이미 한 18개월 걸리니까 네. 만약 내년도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오더를 근본적으로 주시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나 애플이나 사이닉스나 뭐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TSMC가 전체 캐파를 줄인다 하더라도 아니면 투자를 원래 기업에서 줄인다 하더라도 핵심 중에 핵심인 그 기술의 장비는 입도 선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ASML 같은 주식은 끝도 없는 거예요. 그 주가가 아까 말한 것은 엔비디아랑 그쵸 아까 AI 칩의 대명사 네. 그거 못지않게 20몇 프로 오르고 있거든요. 굉장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는 요거는 반도체 업체들이 내년은 상승 사이클을 좀 기대하는 눈치구나. 올해 상반기만 마치 금리가 올해 상반기만 지나가면 네. 그래서 더 이상 헤데이크는 아니구나. 이런 기대감 비슷한 거를 ASML은 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가 엄청 많이 났어요. 네. 그러다가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실적 발표의 그 포인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리포트와 이슈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아스트라자산운용 김장렬 리서치 본부장은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 국내 증시와 미국장까지 증시의 흐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그리고 주목할 뉴스와 리포트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까지는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